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와 창원시 아파트값이 2억 이상 급추락하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대추락이 시작됐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그동안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가 팽팽하였는데 인플레이션에다가 거품봉기 우려가 발생하면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서울 집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세종 2억 폭락, 전국 아파트 급추락 시작됐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자, 쭉 지금 집값이 미끄러져 내려가고 아파트에 파열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택자들 불안 심리 정말 심해요. 사실상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다주택자들보다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가 아주 큽니다. 그도 그럴듯이 집값이 8년째 뛰고 있으니 자고 나면 뛰니 미치고 팔짝 뛰겠죠. 자, 본인이 타이밍 놓친 거 또 억울한데 계속 뛰고 있어요. 또 지금 잡으려고 하면 또 상투 아니냐 고민돼 가지고 또 기다리면 또 뛰고 있고, 자, 자꾸 과거를 후회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도대체 이 부동산의 무정부 상태는 언제까지 갈까요? 어찌됐거나 무주택 불안 심리 언제 잡을까? 내가 집을 불안하니까 언제 잡을까? 일단 첫 번째 3년 이상 기다려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폭락 정해 잡자. 흐름을 보며 뭐 어차피 정해진 건 아니니까 2021년이나 뭐 2023년 흐름 보면서 판단하자. 세 번째, 아니다. 다들 1년은 무조건 뛴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잡자. 이러다가 건강 망치겠다. 그래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3년 이상 기다릴 사람들은 좀 배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니까. 저도 웬만하면 좀 고가 아파트는 좀 이왕 놓쳤어요. 뭐 올해 더 뛰면 이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세금 덩어리니까. 이걸 권하고는 싶어요. 특히 비싼 아파트 잡는 사람들. 2024년, 2026년 이게 완전 바닥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매입을 하자. 부동산 거품 최고치 대비 최소 40%는 폭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즉 10억짜리가 한 6억, 많게는 5억. 자, 고가 아파트 급매를 잡거나 아니면 특급 분양, 이때는 뭐 분양 다 당첨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면 분양권 미분양도 가능하니까 그걸 하자.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건 단점이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남았잖아요. 왜냐면 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1년 만에 폭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2022년에 떨어져도 바닥은 2024, 2026년이 되니까 이번에는 흐름 보면서 매입한다. 이것도 유력한 방법이죠. 자, 올해 지금부터 2023 조정장, 이게 뭐 2025년까지 폭락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확률은 높아요. 근데 이 과정상에 매입하겠다. 집값 상승, 아마 올해는 좀 올라갈 것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자, 상승 마감하고 이제 하락장의 급매를 잡겠다. 하락장 어느 시점에, 특히 세종시, 지금 창원시 일부 도시들 집값이 추락하면서 도미노격 하락, 여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딱 얹어주면 안성맞춤이겠네요. 자본금에 맞게 지역 가격을 선택. 어떤 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요. 자기는 지금 연끌했으니까 제발 폭락한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집 폭등하니까 집 빨리 잡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연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누구 전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본인들이 그건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당장 팔 필요는 없겠지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락장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던져버려야죠. 지금 양도 차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이 빠지면 이게 하락장에는 많이 빠지니까 뭐 지금 그건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매입한다. 이게 마지막으로 지금 매입. 2021년 현재 매입한다. 이런 사람들. 자, 2021년 여름 폭등, 대선 전까지 상승.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종도 빠지고 좀 지켜봐야 돼요. 이제 아주 변수가 막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 여름의 폭등, 아마 내년 대선 1년 남았네요. 대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본금이 있고 아파트를 잡고 중저가 비싸지 않은 거 실거주라면
그냥 막 1년만 놓고 본다면 1년 안에 나는 잡아야겠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잡는 게 맞아요. 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다만 나는 좀 기다려도 된다 그러면 아예 기다려버리는 게 낫겠죠. 이렇게. 즉 3년 이상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흐름 보며 매입하는 게 두 번째, 지금 당장 매입하는 게 세 번째인데, 이건 금액에 따라 좀 다르다. 자, 최근 집값 폭락 팩트. 왜 집값이 이제 폭락을 하느냐? 참 말들 많죠. 자, 정리해 볼게요. 일단 금리 인상이 하락을 부추길 겁니다. 이제 호재는 거의 저물었어요. 이제 악재의 시대, 부동산 떨어지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실거래 조작, 즉 자전거래 정말 많았거든요. 이게 지금 소멸되고 있죠. 카운트다운, 펀치를 먹고 매매와 전세 거래가 아예 절벽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가격도 부담돼요. 너무 비싸. 갭 투자자들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 물론 비율 면에서는 올라갔는데 이제 거래량에서 갭 투자자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다주택 세금 폭탄. 그쵸? 지금 뭐 다주택자들 세금 폭탄이니까 이제 앞으로 보유세, 특히 재산세, 공급 물량 과잉.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추가 신도시 택지지구 엄청날 겁니다. 정부 규제는 최대치로 지금 나와 있고 못난이들이 뛰고 있어요.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뛴다는 건 끝물의 징조잖아요. 투기꾼들도 빠져나갔어요. 이미 돈 벌 사람들은 다 빠져나온 것 같고요.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고 종부세 폭탄. 자, 6억 DSR 40%밖에 안 해주고 있고, 이것도 더 줄인다고 하죠. 2030 영끌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 정권이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정권이 끝난다기보다도 대통령이 바뀌는 거죠. 자, 10년차 부부 감소가 이것도 집값 상승 여력을 낮추는 거죠. 임대사업자 특혜가 축소되고 주택 구입 지수가 지금 서서히 월별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지금 8년간 올랐고 가계대출은 세계 최고치고. 자, 정말 많아요. 집값 하락할 수 있는 이 요인이. 근데 이걸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자꾸 떠받들고 있는데 안 빠지도록 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별표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시기별, 지역별, 가격별, 영역별 매매 전략. 그래도 아웃라인이라도 확실히 잡아드려야 여러분들이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먼저 시기별 매매 전략. 2022년, 2025년은 대세 하락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1년만 보면 2021년, 2022년 대선 전까지 1년간은 집값 상승을 전망합니다. 근데 1년 뛴다고 해서 뭐 좋은 게 아니죠. 그 이후 대세 하락으로 전망한다고요. 매수자 시기. 만약 1년 안에 매수한다면 빠를수록이 맞아요. 왜? 지금보다는 다음 달보다는 여름이 더 뛸 가능성이 커. 그런데 이왕 타이밍 놓친 거 3, 4년 기다려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자, 매도자 최적의 시기는 2021년 하반기. 이게 파는 사람은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것도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다르긴 한데, 자,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서 꼭지 대략 한 하반기 정도가 아닌가. 자, 이번에 지역별로 보자고요. 2020년 상승한 곳들, 작년에 올라간 곳들이 올해도 뛸 가능성이 커요. 왜? 작년에 저평가 상태에서 뛰었잖아요. 올해 같이 연동. 그 다음에 2021년은 주로 수도권 상승. 올해는 수도권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지방도 하락보다는 강보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전국의 이 비싼 아파트, 고가 아파트는 매도하는 게 좀 어떨까? 그리고 전국의 중저가 아파트는 올해로만 놓고 본다면 매수가 맞아요. 그런데 2022년 대선 이후에 전국 부동산이 하락하니까 하락장을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즉 저가, 중저가 뭐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올해 매수할 거라면 빨리 매수하시라고. 근데 큰 틀에서 좀 비싼 거 또는 뭐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게 더 낫다. 이걸 정리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격별 2021년 2에서 5억, 즉 별로 돈이 이제 안 비싼 것들 소형은 폭등할 것으로 예상돼요. 지금 소형들 뛰고 있잖아요. 또 저가 아파트들이 더 뛰고 있잖아요. 2021년 5억에서 9억 중형 아파트들은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 2021년 9억 이상 이제 고가 아파트들은 강보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22년 이후에 모든 아파트가 하락세로 전환되니까 지금 주식도 아니잖아. 뛴다고 세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영역별
매매 전략. 그렇다면 오피스텔, 빌라, 나홀로 이런 건 어떻냐? 올해 아마 뛸 거예요. 빌라, 나홀로. 왜? 얘들이 지금 안 좋은 것들이 막판에 올라가고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여러분들 오르지 않은 것들이 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못난이들이 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못난이가 뛴다고 해서 덥석 잡으면 안 돼요. 올해가 끝일 가능성이 커. 그럼 나중에 팔리지도 않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은 어차피 오세훈이 불을 질렀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오르지 않은 지역들, 지금 수도권 인천의 변방 지역들이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 비조정 지역이 지방도 뛰고 있죠. 2022년 대선 후에 근데 문제는 1번, 3번 오르지 않은 지역이라든가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은 안 팔려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자, 이제 거래량 급감은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 거래량 급감을 해석을 해보면 장기적이란 말은 이제 3년 이상입니다. 3년에서 5년까지 본다면 폭락이 유력해 보여요. 이제 매수자가 실종된 거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지금 커요.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안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만 놓고 보면 폭등 가능성이 더 높고 2년부터 한 5년까지 본다면 이제 오히려 매물 잠김 했던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또는 그 3기 신도시 분양 쏟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폭락. 그러면 여기서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먼저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즉각 거품이 최대치 폭등이고 장기간은 대폭락 우려가 있다. 자, 매수자 실종됐잖아요. 그러면 투기 세력은 전멸당한 거죠. 그 다음에 집 구매력이 약화됐어요. 대체 투자처로 지금 전환된 거야. 이제 집은 안 사고 다른 걸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거래 급감이 의미하는 거지. 1년 이내로 본다면 집값 상승 기대감 때문에 안 판 거야. 즉 2021년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다주택자들이 버티고 있어요.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매물 잠김 때문에 지금 뛰고 있고 투기 대책이 없어. 지금 여러분들 투기 대책 있나요? 전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뛰는 거야. 즉 갭 투자라든가 외지인들이 아직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고 1년 지나고서부터는 위험하다. 부동산 대폭락 단기 안정성과 장기 위험성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안 떨어지는 것 좀 추천해 주세요. 덜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만 따진다면 여기에요. 1에서 4년 동안 소폭 하락, 경기 인천 지방, 구축, 상승폭이 적은 곳, 저가 아파트, 호재 그냥 보통 지역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뛰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걸 잡는 게 덜 떨어지겠죠. 하락장. 올해만 본다면 많이 뛰고. 근데 얘들의 단점이 있어요. 5에서 10년 장기적으로 보면 이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이다 보니까 회복이 늦어지고 별로 재미를 못 봐요. 하락 때 안정감은 있을지 몰라도 상승 때 치고 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알고 잡으세요. 자, 이번에 반대로 1에서 4년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질 곳들이 이거예요. 강남, 서울,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신축, 상승폭 큰 곳, 고가 아파트, 비싼 거, GTX 등 호재가 많은 곳들은 이제 많이 뛰었기 때문에 뭐 올해는 좀 뛸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5에서 10년까지는 얘들이 신고가 찍고 엄청나게 뛰겠죠. 자, 이제 구분을 했죠. 부동산 위기 눈앞으로 다가왔다. 2021년이 꼭지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여기 위에가 자, 매수의 지수 100이에요. 100. 보통 기준을 50으로 잡아야 돼요. 50. 자, 여기 보시면 자, 50 밑에 여기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이 네모박스 정말 많이 뛰었네요. 이 하락하는 것보다 뛴 게 더 많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보세요.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뛰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뛰었죠. 물론 여기 앞에는 박근혜 정부예요. 자,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뛰었네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이거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려갔잖아요. 이거 폭락을 했잖아요. 밑으로 내려왔네. 자, 25 밑으로 떨어졌네요. 여기 얘도 보세요. 지금 점점 올라가고는 있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간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거 정말 중요해요. 서울, 경기, 대구, 세종 아파트 최고 매매 지수. 서울 보세요. 서울 지금 갈수록 주간 뜨거워지고 이거 지금 주별로 나온 거예요. 뜨겁죠. 매주마다. 빨간색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파란색은 그 주에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대구광역시 보세요.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고 있죠. 이번 주에 좀 반등은 했지만 서울에 비해서 서울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아주 안 좋죠. 즉 마이너스로도 이제 그 세종장 난다는 거고. 자, 그래서 경기도 한번 보세요.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는 원래 훨씬 더 많이 뛰었죠. 왜냐면 서울보다 과거 못 뛰었으니까. 근데
최근에 봐서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파랑색이 조금 늘어나면서 약간 혼전 양상인데 하향세를 좀 띠고 있고. 자, 세종은 여기 보세요. 진짜로 폭등했다가 서서히 내려가더니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제목. 자, 세종시 특별히 보자고요. 아파트 1억 떨어진 세종. 1억이 뭡니까? 지금 2억 떨어졌어요. 3억도 지금 입질 안 하는 아파트도 나와요. 외진 매수 비율도 뚝. 여기 보시면 0.24에서 마이너스 0.10 확 눈에 보이죠? 웬만하면 마이너스 0.2, 0.1 이렇게 하는 부동산 원이 0.10을 했다는 것은 이거 패닉 상태예요, 지금. 자, 이제 곧 대전 이런 데 따라가니까 집 매수 막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세종시 외진 아파트 매수 추이 보세요. 외진 비율이 확 줄고 있어요. 외진이 줄고 있다. 2030 영끌이 줄고 있다. 이것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벌써 거래량 어떻습니까? 팍팍 줄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다시 거품 상승이 확대. 최근 몇 주만 본다면 이제 서울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꾸 막 종부세 완화하라고 하는데 여기 12억 원 이상짜리들만 이렇게 종부세 많이 내는 거예요. 아니, 비싼 것들은 많이 내야죠. 그리고 싼 것들 보세요. 나머지들은 거의 도토리 키재기예요. 300이 400으로, 130이 140으로. 즉 6억 원, 12억 원 이하는 별로 이렇게 안 낸다고요. 비싼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낸다고. 그런데 무슨 종부세 인하를 자꾸 해달라고 그럽니까? 이사대책 약발 끝나버렸어. 다시 국에 드는 서울 집값. 자, 이렇게 착 떨어지는 듯 하다가 스물스물. 근데 이렇게만 가면 그나마 다행이야. 나중에 여름에 이렇게 갈까봐 저는 걱정돼, 여름에. 자, 이제 악성 미분양 잡으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 회사 보유분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잡지 마요. 이 시점에도 회사 보유분이 있다면 얼마나 안 좋으면 회사 보유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미분양 추이 보세요. 2009년에 이렇게 많았다가 쭉 줄어들었다가 2021년 현재 하도 집값들이 개나고리 나서 뛰다 보니까 미분양이 사라졌어. 이제 회사 보유분 또는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분명히 제목 나왔잖아. 잡지 마시라고. 아셨어요? 얼마나 안 좋은 미분양이겠어. 서울 매매수급지수 정말 최악입니다. 원래 지금 대세하라고 가도 정상이야. 근데 지금 바닥이잖아요. 이때에 비한다면 진짜 낮잖아요. 먼저 매도자들이 많다. 자, 매도자는 줄고 있어요. 이 노란색 보세요. 자, 황토색 보니까 매도자 줄고 있죠. 매도자가 줄고 있다는 것은 매물 잠김. 매수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파란색 보세요. 매수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넘기면 서울,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 추이 한번 볼까요? 서울. 지금 1년 만에 9억 천짜리가 11억 천. 지금 평균 11억까지 올라왔네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 3억 9천이었던 게 5억 천. 자, 비율로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정부 믿었던 자신이 순진하다. 40대 부동산 규제 발등 지켰다. 지금 5분이 여러분들 지금 다들 집값이 비싸니까 5억 대에도 중간도 못 간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물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6, 7억 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가구로 따졌을 때 여기 보시면 40대 가구 뭐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으니까 평균 자산이 약 4억 2,500, 순자산은 3억 6천이에요. 상위 20%에 들어가요. 자, 가구에서 특히 이제 평균이 1.8가구라고 해요. 1.8인이라고 해, 한 가구당. 자, 아무튼 4억이면 중간 간다 이 말이 아니라 20% 안에 들어가요. 놀랍죠? 5분이. 여기 보세요. 9,700만 원이잖아요. 하위 20%는. 순자산이. 왜냐면 빚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라고요. 자꾸 나만 벼락거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장 전문가들 중국 자산 거품 여기 보시면 이 인플레이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내려가는 추세긴 하지만 엄청나죠. 그 다음에 미국도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 때 이후 쭉 올라가지고 좀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여기. 자, 즉 10년 만에 최대치. 지금 중국 결국은 이 두 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혼돈의 부동산입니다. 지금 돋보기로 정확하게 진단할 때예요.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자 무주택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과 언론이 합작하여 집값을 띄우고 있는데 이제 폭등의 꼭지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급추락 6월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